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한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2%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트코인보다 더 신뢰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최근 시빅사이언스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미국인의 2%만이 비트코인보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회사인 시빅 사이언스는 최근 1799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직 출시되지 않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일반 동향과 대중의 우려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22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응답자 중 최소 40%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등 다른 암호화폐보다 리브라를 신뢰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39%는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을 했으며 5%는 리브라와 비트코인을 거의 비슷비슷하게 신뢰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77%의 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언급을 했네요. 네, 리브라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는 플랫폼이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부족의 한 부분이죠. 네, 시빅 사이언스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77%의 미국인들이 페이스북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반면 2%만이 페이스북을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인의 86%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그에 수반되는 디지털 지갑 칼리브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 응답자의 5%만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약 71%의 독일 시민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 이제 회의적인 반면 12%만이 그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사 발표를 한 바 있다며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2%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98%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신뢰한다는 건데, 네, 2% 리브라를 좀 더 신뢰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대기업의 그 신뢰성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이제 리브라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네, 페이스북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다음 공청회에서 만약 나오게 된다면 네,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마커스 말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태국에 이제 태스크포스가 발현이 됐죠. 네, 태국의 태스크포스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제 리브라를 살리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리브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정말 정식적으로 런칭을 할 수는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는 10년 안에 비트코인 살 일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시는 미국 경제 프로그램 CNBC에 출연하여서 향후 5에서 6년간 재무장관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향후 비트코인에 대해 발언해 나갈지 묻자 무누신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5에서 6년 후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랑 내기에도 좋다. 재무장관으로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우선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또한 이제 인터뷰 진행자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10년 후까지 개인적으로 10년 안에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문우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의한 불법 활동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미 트럼프 대통령과 미 재무장관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원장인 제롬 파월 3명이서 모두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비트코인이 좋다, 나는 리플 XRP 팬이다, 리브라를 지지한다 이러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세 사람이 정말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뻗치는 이 세 사람이 암호화폐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페이스북 자체 발행 암호화폐인 리브라 프로젝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페이센트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
실생활 결제에 나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접근성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유스 케이스가 높아지는 소식이죠. 네, 싱가포르 핀테크 업체 텍스센트 산하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센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센트는 서비스가 이제 바이낸스 체인에 공식적으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네, 페이센트는 암호화폐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버지, 대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여러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 네, 바이낸스 체인은 이제 지난 4월 정식 구동된 네트워크로 바이낸스 덱스 운영을 위해 만들어졌죠. 네, 이후 이제 ERC20 기반이었던 BNB 토큰을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BEP2 표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 덱스는 기존 탈중앙화 거래소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유동성과 느린 거래 속도를 기존 유저와 바이낸스 체인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네, 이에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바이낸스 체인에 합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곳 또한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페이센트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암호화폐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마스 등 정부 면허를 취득하고 은행 및 카드사 파트너십도 완료한 상태죠. 네, 페이센트를 통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신의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법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마트, 편의점, 차량 정비소 등에서 현금처럼 페이센트 카드가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ATM에서도 출금도 가능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페이센트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페이센트 관계자는 페이센트는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해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면서 페이센트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가 전 세계에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믿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유즈 케이스가 늘어나는 소식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늘어날수록 암호화폐의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듯이 유즈 케이스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상원이 30일 코인 규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제 비트코인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청문회를 30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재무부 장관도 연거 후 비트코인의 부정적이란 입장을 내비쳤죠. 방금 전에도 기사로 보셨을 겁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포위망이 좁혀지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24일 미 은행위 공식 사이트에서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한 청문회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개발사 서클의 제레미 얼레이어 대표, 그리고 국제무역 및 금융 전문 레베카 넬슨 국회 연구원,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법대 매흐사 바라다란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하네요. 네, 은행위는 이제 지난 16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리브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프라이버시 이슈를 주제로 한 자리였던 만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실책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현장에서 공화당 마사 의원은 페이스북이 과거 준수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속여온 전력으로 밀어볼 때 입법자들이 페이스북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집 청소를 하는 대신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신랄한 비난을 했는데, 같은 날 미 경제 CNBC 인터뷰에서 미 재무장관이 5에서 6년 안에 비트코인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내기에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5일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랜섬웨어, 불법 마약, 인신 매매 등의 범법 행위에 수십억 달러가 쓰이도록 악용됐다.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질을 우려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규제 당국은 이제 암호화폐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업계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면서 조심하는 분위기인데, 전문 트레이더 알렉스 크루거는 트위터를 통해서 정부가 코드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법정화폐 창구를
겨냥할 수는 있다면서 베네수엘라 국영 암호화폐인 이제 페트로를 금지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미국 경제 제재에 반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행정 명령을 내려서 미국 시민이 비트코인을 다루지 못하게 할 여지도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일 뒤면은 코인 규제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때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까요? 저번 리브라 청문회 이후에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 15% 거의 두 자릿수로 암호화폐 전체 코인들이 모두 다 모조리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코인 청문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규제 청문회에 이제 좀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 상승을 하면서 1190만 원대, 이더리움은 7% 크게 상승을 하면서 26만 3천 원대, XRP 같은 경우는 3.2% 상승을 하며 376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7위의 이오스 같은 경우도 지금 9.93%, 약 10% 정도 상승을 하며 5,498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폭 가격 상승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이 2019년 2분기 XRP 판매량이 2.5억 달러, 1분기 대비 48%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 기준 3위인 리플 XRP 발행사인 리플사는 2019년 2분기에 2억 5,151만 달러 상당의 XRP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리플은 2019년 1분기 동안 XRP를 약 1억 6,942만 달러를 판매를 했는데 이는 분기별로 XRP 매출이 약 48%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XRP 매출에 대한 더블록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리플은 1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누적 판매했으며 이 중 36%가 거래소에 판매되었고 64%가 기간에 판매되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 XRP 굉장히 판매 실적도 많이 오르고 지금 시장 상황만 안 좋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만 안 좋고 나머지 모든 리플에 관한 모든 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코인 중 단연 독보적인 1위가 리플 XRP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암호화폐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왔을 때 여태까지 쌓였던 호재들이 이제 빵 터지면서 가격도 다른 코인들을 추월하면서 1등으로 오르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전 세계가 금리 인하 동조, 연준 재채기에 전 세계 감기약 처방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흐름은 연준이 미중 무역전쟁 우려와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유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격 선회하면서 촉발이 되었고 이제는 ECB마저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이 최근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터키 중앙은행도 이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기 하강 위험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2단 해리스 글로벌 경제 담당 헤드도 CNBC에 연준이 재채기할 때 전 세계가 치료제를 잡는 격이라며 연준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온 사방에 느리지만 꾸준한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이제 연준이 긴축에 나설 때 경제 악화로 타격을 입었던 나라들로 이제는 연준에 앞서 금리를 내리고 있다. 연준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신흥시장에 일부 도움을 주는 면이 있지만 이는 연준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해리스가 언급을 했는데, 네, 블랙록의 릭 라이더 글로벌 채권 담당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에서 연준은 달러가 중요한 글로벌 경제에 살고 있다라며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더 오르게 만든다면 글로벌 경제의 반향이 증폭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은 글로벌 성장세와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동조 흐름은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랜튼 손톤의 이제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 전쟁이 중앙은행들을 하나로 묶고 있으나 과거와는 분명 다른 형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몇 달 전에도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10대 나이에 비트코인 백만장자가 된 에릭 핀만이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소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18세 때 비트코인 백만장자가 된 암호화폐 신동 에릭 핀만은 이제 25일 하원 의원과 의회 여성들에게 암호화폐 자산 등급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2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점은 지난 12월 에릭 핀만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솔루션, 즉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그는 라이트코인은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 햇빛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는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그것이 미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였다. 워싱턴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미국인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있어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5월경 핀만은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10년 안에 억만장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라며 암호화폐 산업이 시작되어 전통적인 금융과 사업의 다른 면을 집어삼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암시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에릭 핀만,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네, 부러워하는 그 대표적인 암호화폐 유명 인사죠. 네, 이 소식이 과연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그분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었다면 그걸로 큰 성공을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 SV가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정된 포크타임과 관련한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 SV가 오늘 블록 크기 제한을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하는데, 비트맥스 리서치 트윗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SV는 14시에 포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BSV를 추진 중인 비트코인 협회 홈페이지에는 13시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비트맥스 리서치가 14시에 포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코드 자체에서 포크 시간을 그 당시로 정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145.7MB의 이 블록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노드가 나머지 블록체인들과 동기되지 않아서 양성체인 분할을 초래하여서 성공적인 포크를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 SV는 업비트 기준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08% 하락, 거의 횡보죠. 크게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낸스 리서치가 마이너스 채권 시장 성장 비트코인 주목 시그널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가 SNS 채널을 통해서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마이너스 금리 채권 지수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 투자 규모가 이번 주 13조 4천억 달러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형적 시장 구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난 6개월간 급격하게 비둘기파 성향, 즉 통화 완화 정책을 띠기 시작한 데 기인을 하는데요. 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채권류 자산에 대한 투자 동기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경기가 비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시장도 마이너스 채권 규모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반면 리스크는 커지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정세는 향후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각광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오션 프로토콜 창업자가 업계 커뮤니티는 페브코인 리브라의 회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25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오션 프로토콜 창업자 브루스 폰이 최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 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다며 리브라 재단의 100개 구성원들이 사용자들의 거래 데이터 혹은 개인정보 검열,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 또는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한 그는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맹목적으로 리브라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과거 페이스북의 모습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지금 나서서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놓고 안 좋은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페이스북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말 일각에서는 정식적으로 런칭이나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30일 암호화폐 청문회 때도 과연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때 또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일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 기준 376.86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원 떨어진 374.65원인데요. 네, 이러한 가격의 소폭 상승, 그래도 오늘은 가격들이 기술적 반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소폭 가격 상승이 정말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대상승장으로 가는 이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